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시간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더 나은 지속력을 위한 심리학이고요. 상황 제어에 대해서 또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더 나은 지속력을 위한 심리학. 우리가 뭔가 더 나은 무언가의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속력, 더 나은 지속력 사실 한 번에 감이 오지 않거든요. 심리학에서 따로 이 지속력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개념 중에 그릿이라는 개념이 그릿.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끈기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투지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뭐 패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말인데 그런 것들이 다 좀 지속력,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그릿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는 개념 중에는 내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라는 개념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꼭 들 필요가 있는데 그 미국의 무용가 중에 트왈라 타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되신 분이신데 젊었을 때는 막 세계 투어 콘서트 같은 것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창작 무용가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이분은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가 되면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섬주섬 그냥 대충 후드티나 뭐 연습복 같은 거 챙겨 입고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딱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 그 체육관 어느 뭐 체육관 펌핑아이언 체육관 뭐 이런 데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체육관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육관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이제 창작 안무 같은 걸 이제 오전 시간 내내 짜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체력 관리를 위한 어떤 트레이닝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또 공연 기획 같은 것도 거기서 고민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맞춰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또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오전 시간 내내 그 창작 안무에 관련된 일을 그 체육관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오전 시간 이제 그 일이 다 끝나면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오후 시간은 되게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또는 뭐 공연 기획자들이랑 뭐 미팅 같은 것도 좀 할 때도 있고 또 뭐 조명 담당자, 음향 담당자들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또 독서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공연 같은 걸 보러 갈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새벽 6시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10시쯤 되면은 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딱 자요. 어김없이 딱 자고 다음날 새벽 6시가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또 택시 잡아 타고 체육관 가서 창작 안무를 하고 이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안무가고 자기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안무를 창작하고 연습하고 체력 관리하고 또 뭐 스트레칭하면서 유연성을 기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빠지지 않고 지속합니다. 그거를 아주 뭐 투지 있게 또는 뭐 패기 있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까 말한 이제 그릿이죠. 그런 그릿을 발휘하면서 아주 끈기 있게 지속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지속력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이 지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날인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이 무언가 활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또 똑같이 일어나고 이런 삶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인내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인내심 하면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험이 하나 있잖아요, 교수님. 마시멜로 테스트. 맞아요. 네. 이것도 인내심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 아닌가요? 일단 사람들이 마시멜로 테스트 하면은 인내심 테스트. 그러니까요. 또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는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심리학 실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 알려진 심리학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마시멜로 테스트 하면은 인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건가? 또 이런 오히려 좀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실험으로 많이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마시멜로 테스트는 그런 실험이 아니에요. 일단 마시멜로 테스트를 진행한 미셸이라는 교수님은
마시멜로 테스트를 한 30년에 걸쳐서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분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인간의 인내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인내심이 좋은 사람과 인내심이 다소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네.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면서 30년 가까이 거의 평생을 그 연구만 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분 연구의 사실 초기 버전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요. 그렇죠.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는 그분 연구의 초기 버전, 1960년대에서 한 70년대 요 사이에 이루어진 초기 버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탠퍼드 대학 안에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이제 놔주고서 만약에 너 이거 안 먹고서 15분을 참으면은 하나 더 줄게. 네. 그리고 그거 15분 참은 아이들과 못 참은 아이들이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15분을 참은 아이들을 나중에 그 15년이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5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20살 대학 갈 네. 나이가 됐는데 그때 SAT 성적이 훨씬 높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비만을 측정하는 BMI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 BMI 지수 같은 것도 훨씬 낮았다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막 사실 전국의 인내심 열풍, 뭐 마시멜로 테스트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도 불었었고 미국은 당연히 막 불었었고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이나 또는 뭐 학교 또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마시멜로 자기 아이 앞에 이렇게 놔주고서 야, 너 이거 15분 동안 안 먹고 참아야 돼. 그래야 성공한대.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만족, 지연 이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성공한대. 이렇게 막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실험이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처음에 5살 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참여했을 때는 그 참가자 수가 거의 600명 정도 됐었고요. 네. 그 600여 명의 참가자 중에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안 먹고 참은 참가자들은 어린이들은 한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원래 그 미셸 교수님이 딱 얻었던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아, 인간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그렇게 인내심이 별로 없구나. 그냥 그걸 알아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15년이 지나서 그 참았던 그 100여 명의 소수의 아이들이 뭐 SAT 점수를 높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더 알려진 건데 이것도 그 15년 전에 100여 명의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그 조사에 응한 아이들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좀 이렇게 취약한 또는 뭔가 오염이 있을 수 있는 때로는 연구자가 이렇게 약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연구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취사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계 안에서는 그 연구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 그 이제 학구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SAT 점수 높아준다, 대학 입학 점수 수능이죠. 그렇죠. 높아준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알려진, 그래서 좀 과도하게 알려지고 오해가 더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방금 말씀해주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은 그 연구자 분의 초기 연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본질적인 내용은 뭔가요? 마지막을 봐야죠. 그러니까 30년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30년간의 연구 성과는 마지막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처음이나 중간에 있었던 연구에 매몰돼서 그냥 다 잊어버릴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내렸는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마지막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시멜로 테스트의 마지막 연구에서는 연구 조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시멜로를 눈으로 보면서 제 접시에서 눈으로 보면서 인내하게 하는 게 이제 원래 조건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이걸 보지 않고 사물함 같은 데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박스에 집어넣는다거나 또 이렇게 뭐 달콤한 냄새 같은 것도 안 나도록 뭐 캐비넷 같은 데 집어넣는다거나 아무튼 나의 어떤 이 시각이나 이 청각이나 또 후각이라는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게 숨겨놓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숨겨놓는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 참느냐 못 참느냐 또 눈으로 보는 조건하고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다르냐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이해가 되게 숨겨놓은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15분을 잘 참는 거죠.
눈으로 안 보니까 아. 잘 참는 겁니다. 안 보이게 치우면은 그 사람의 원래 타고난 인내심하고는 관계없이 잘 참게 된다는 거죠. 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답게 이거에 대해서 좀 멋있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뭐죠? 이렇게 눈으로 치우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상황 제어다. 상황 제어.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좀 인내심은 별로 없고 우리 인간이 인내심을 잘 발휘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유혹거리를 눈앞에서 치우는 거더라. 유혹거리를 안 들리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내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인내심의 실체더라. 우리가 뭔가 유혹거리를 눈앞에 두고 나는 이제 술 끊어야지 하면서 냉장고에 술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고 인간은 인내심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혹거리를 눈앞에서 치우고 상황을 잘 제어해야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상황을 잘 제어한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더 성공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아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나이 들어서도 약간 좀 어려움 같은 거, 신체적인 질병 같은 거나 정신적인 질병 같은 거에 많이 걸리지 않고 이런 걸 이제 알아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시멜로 테스트의 진짜 이 마지막의 핵심은 인내해라, 막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상황을 잘 제어해라. 유혹거리가 있는 것들을 치우고 또 유혹거리가 있는 그런 장소나 상황에 처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테스트였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상황 제어와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좀 더 좋은 팁들 주실 거 있나요? 사실 현대인들이 상황을 가장 제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돼서 맞네. 상황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뭐 끈기 있게 지속력 있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막 울려버리고 또 우리가 그 단체로 가입된 무슨 그 대화방 같은데 가입돼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수많은 대화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맞아요. 계속 올리고 그러면은 뭔가 지속력 있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일을 하다가도 다 흐름이 끊길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마치 스마트폰을 마시멜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눈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것을 치워놓는 걸 일단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필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심리학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